김대비 기자입니다. 검찰 등에 따르면 국정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인 2013년부터 지난해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기 전까지 4년 동안 특수활동비 40여억 원을 청와대에 뇌물로 상납했다고 합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다음 비용 5억 원을 국정원에서 현금으로 받아 지급한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서민들에게는 몇만 원의 부당한 돈을 받아도 김영란법에 처벌된다고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할 청와대 고위 인사들은 몰래 국정원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찰은 국민의 세금 40억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철저히 조사해서 관련자들을 전원 사법 처리하고 전액 국고 환수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불법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들은 검찰의 수사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적폐청산을 막는다면 촛불은 다시 타오르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10월 26일에 시작된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 2017이 30일에 마무리되었습니다. 26일 안산분향소와 기업교실 방문을 시작으로 포럼 참가자들은 27일에 서울 YWCA 강당에서 6월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회, 4.16 연대, 4.16 가족협의회와 함께 세월호 진상규명과 현황을 주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박주민 의원 및 참여연대 이태호 처장과 함께 진행된 이 토론에서는 사회적 참사 특별법과 2기 특조위 설립 과정에 4.16 해외연대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28일 저녁에는 세월호 가족들과 광화문 피켓팅을 진행하였고 촛불 집회 1주년 대회에 참가하여 무대 인사로 연대를 표시하였습니다. 29일 MPO 센터에서는 폐막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참여하여 4.16 해외연대 서울포럼의 정례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포럼 참가자들은 4.16 해외연대 2017 서울선언을 발표했는데 이 선언문에서는 국회 특조위 구성을 신속히 진행시킬 것,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5명 가족들이 원할 때까지 수색할 것, 생명안전공원을 안산, 화랑 유원지 안에 조성할 것, 재외투표 제도의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시민권이 없어 추방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 입양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일명 입양인 시민권 법안 통과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시카고 하나센터는 지난 25일 하나센터 사무실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입양원 관계자들과 회의를 가졌습니다. 국립입양지원국 배우식 국장 이하 실무진 3명과 베키 벨코 미교협 사무국장, 타네카 제닝스 하나센터 부국장 등이 참여한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민권 법안 캠페인 진행 상황, 시카고 인근의 시민권 미취득 입양인 현황 파악 방법 등이 논의됐습니다. 특히 이번 회의는 한국으로 추방되어 있는 입양인들을 실제적으로 돕기 위한 실태 파악부터 임시 정착 지원, 법률 서비스 지원 등을 중앙입양원 입양 후 사후 관리 정책의 공적인 영역에서 다루기 시작했다는 의미 있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5일 대북 제재 반대 전쟁 위기를 조성하는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위해 미국 방문을 위해 출발하려던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일명 방탄청년단이 인천공항에서 바로 입국이 불허되었습니다. 비자를 사전에 발급했던 미국 출입국관리소는 출국 당일 비자 발급 거부 입장을 항공사에 통보하면서 방탄청년단에 대한 미국 입국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평화로운 행동을 꿈꿨던 방탄청년단을 일종의 테러 집단, 위협 집단으로 간주한 것은 아닌가라며 비판했습니다. 청년 원정단은 이번 행사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 다른 청년단원 3명이 30일 미국에 입국하여 현재는 현지 활동가들과 함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해외 동포들의 시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7일 로스앤젤레스에서는 지역 활동가들이 외국인 단체들과 함께 방탄청년단 입국 봉쇄를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뉴욕 지역에서도
지역 활동가들이 한반도 전쟁 반대와 평화를 요구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28일 정오에는 백악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긴급 시위가 있었습니다. 10여 명의 동포들 및 코드핑크 단체도 참여했으며 시위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적인 외교로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박근혜 정권 당시 청와대가 재미 한인 여성 인터넷 커뮤니티인 미스 USA가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국내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알리라고 지시한 것을 지난 23일 한겨레에서 보도하여 충격을 주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스 USA 회원들이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6일 동안 1,416명이 소송 참여 신청을 했고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소송 대상자로는 종북몰이를 지시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종북몰이에 적극하다만 인터넷 언론사 블루투데이 대표 권유미 씨, 미스 USA를 해킹한 국정원과 국정원장이 될 것이라고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미스 USA 린다 리 씨가 전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변호사가 책정되고 소송 비용이 확정되면 공개적인 펀드레이징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앞으로 있을 행사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미주 한인들과 미국 평화단체들 주최로 전 세계 반트럼프의 날 국제연대 시위가 열릴 예정입니다. 뉴욕에서는 3일 금요일 오후 6시에, 맨하튼 코리아타운과 워싱턴 DC에서는 4일 토요일 오후 2시 백악관 앞에서, 로스앤젤레스에서는 4일 토요일 오후 4시 울셔 웨스턴 지하철역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상 김대비 기자였습니다. 지금까지 해외 소식이었습니다. JNCTV에서는 여러분의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후원 정보로 여러분들의 정성과 관심을 보내주시면 유익한 방송을 만드는데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분들의 광고 의뢰도 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광고 문구는 JNCTV 이메일 jnctv2017@gmail.com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JNCTV 기자 현석입니다.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방탄청년단원 14명이 지난 25일 인천공항에서 미국 입국 거부를 당해 크게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일 다른 청년 3명이 마침내 미국 입국에 성공하여 현재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단원 1명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 이 방탄 청년단이 많은 분들에게 생소한데요. 이 단체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방미 트럼프 탄핵 청년 원정단은 4가지 구호를 중심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대북 제재 중단, 그리고 트럼프 탄핵, 그리고 한반도 평화 수호, 트럼프 방한 반대, 이렇게 4가지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고, 이번에 한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 탄핵 노하우 같은 거를 미국에 이렇게 전달 좀 해서, 트럼프도 이제 이런 전쟁에 관련된 망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 한반도 평화에 도움이 되지 않아서 탄핵시켜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같이 하려고 이제 이름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 참, 성함은 어떻게 되시나요? 제 이름은 김한성이고요. 네. 이 청년 원정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게 언제쯤 결성이 된 건가요? 결성된 지는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미국을 가보자고 좀 뜻이 모아진 사람들이 이제 결정을 한 거고요. 네네. 뭐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계속한 단체는 아니고요. 아, 그 역사가 별로 안 되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생긴 지 얼마가 안 되었는데 보수 언론과 단체들로부터 공격도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리고 미국으로부터 네. 단체로 비자 거부 통보를 받는 어려움도 겪었는데 관심이 이례적으로 집중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 제 생각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전쟁 위기와 관련된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 뭐 유엔 총회나 아니면은 뭐 전쟁이라도 한반도에서 난다 뭐 이런 얘기들이나 그런 것들 많이 한 상황에서 이런 거를 이제 그 반대하고 비판하러 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네. 그리고 가까이 있는 11월 7일 날 이제 트럼프가 한국에 온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가깝게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직접 미국으로 간다고 이렇게 선언하고 발표하고 활동을 하니까 언론들도 보도하기에 약간 흥미로운 그런 거기도 하고, 또 일단 한국 사회가 워낙 그 미국에 대한 그 비판이나 이런 목소리를 내면은 이슈화가 좀 되는 게 좀 있어요. 미국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미국에 대해 흠집을 내면 그런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렇습니다. 네, 대학생들 중에서는 그래도 이런 목소리가 드문 상태죠? 드물다기보다는 많이는 아니더라도 이제 간혹가다 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고요. 네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이런 좀 그 불평등한 이런 한미 관계나 전쟁 위기 관련해서 목소리를 내왔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한국에서 그 단체로 비자 네. 거부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네네. 제가 그 현장에 있진 않아서 네. 뭐 직접적인 심경을 전달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 상황을 보고 느낀 거는 일단 먼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미국이 뭐 자유의 나라고 또 뭐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비춰지는 게 있는데, 네네. 미국에 대한 목소리를 낸다고 얘기를 하고 간다고 했는데 그걸 아예 맞게 돼버리고, 어떻게 또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딱 그 사람들만 못 가게 막아버린 게 정말 좀 화도 났고, 네. 한편으로는 미국의 나라가 자유의 나라고 뭐 민주주의 나라 이런 걸 얘기하지만은 본인 대통령을 비판하러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는 거는 철저하게 차단을 하는 나라구나, 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떻게든 미국 가서 예. 목소리를 꼭 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면 지금 미국에 입국해서 현지 운동가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단원들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탄핵을 요구하는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하고 대통령이 되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 계속 이런 한반도와 관련된 발언들을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몇 가지 기억에 남는 게,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 나는 것이고 죽더라도 그쪽 사람들이 죽는 거다. 네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엔 연설에서도 뭐 북한을 완전 파괴해버리겠다, 뭐 이런 발언들도 하고, 뭐 화염 속으로 빠지게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뭔가 당장이라도 공격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정말 이 한반도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가? 그리고 전쟁이 나게 되면 사실 다 죽는 건데, 뭐 남한이고 북한이고 할 거 없이, 그런 좀 전쟁이 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전쟁 위기를 보조시키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가능하면 탄핵도 시켜야겠다, 그런 생각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탄핵을 요구하는데 어떤 분들은 뭐 미국에 내정 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그 정치 상황을 얘기하는 거고, 한반도에 대한 그런 뭔가 위협적인 발언들, 오히려 이제 트럼프가 한반도에 내정 가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얘기하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네요. 아, 내정 간섭 한다는 그런 의견도 있나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뭐 그 페이스북 댓글이나 뭐 그런 데서, 또 내가 미국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트럼프를 탄핵한다고 하냐, 이렇게 좀 뭐 비판, 비아냥 거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오히려 내정 간섭은 트럼프가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반도에는 미국 전략 자산이 집결되어 있어서 군사적인 긴장도 상당히 증대된 상황인데요. 이런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기를 없애고 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한국과 미국이 지금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나요? 네, 먼저 한국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이제 새로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미국이 주장하는 대로, 미국이 하자고 하는 대로 거의 따르고 있거든요. 이런 한반도 전쟁 위기 관련된 내용에서. 네, 이제 보통 이런 뭐 평화를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남북이 같이 뭐 협상을 한다거나 대화를 한다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미국이 이렇게 하는 대로 계속 따라가고 있어서 일단 그거부터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미국은 미국대로 있는 거고 우리 한반도는 한반도대로 있는 거니까 이런 또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나라의 주권을 가진 나라가 나서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하는 게 좀 많이 아쉽고 그래서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좀 생각을 가지고 우리나라 국민들을 생각하면서 국민들이 또 요구하는 것을 들으면서 좀 전쟁 위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화로 좀 풀어나가고 뭐 핵 잠수함이나 전략 핵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지금 심심치 않게 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말 안 하고 오거든요. 미국에서 네. 자기 마음대로 오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하는 목소리를 좀 내고 왜 우리나라 항공에 바다에 그런 거 오게 하냐 이런 것도 좀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그 반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봤는데 한국 정부의 입장은 미국과 공조를 해서 대북 압박을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이고 네,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얼마 전에 방문한 그 매티스 국방부 장관에게 미국의 그 전략 자산이 한반도 안보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니까요. 것과 한국 정부의 방향은 지금 거의 반대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미국 정부에 대해서 미국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지 좀 더 전쟁 위기를 없애고 평화를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느끼기에 미국은 항상 이런 본인들의 뭔가 목표 혹은 이 세계의 패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수단을 좀 이용하는 것 같은데 여기 한반도에서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무기를 하려고 하는 것들이나 좀 그런 것들도 있다고 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의 해결은 미국이 좀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도 말 좀 가려서 좀 하고 전쟁이 아니라 사실 전쟁 나면은 뭐 자기 본토에 타격이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건데 갑자기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고 그리고 대화를 좀 해서 북미 간에 대화가 좀 있어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거나 그런 좀 뭔가 화해의 제스처나 대화의 제스처가 더 많이 있어야 되고 이래라 저래라 막 간섭도 좀 안 해야 되고 좀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미국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 목소리를 내시고 그 다음에 또 이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내셨는데 이런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 남은 기간 동안 미국에서나 그리고 귀국 후에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나요? 네, 먼저 미국에서는 현재 LA에 있는데요. 네. 이곳에서 좀 피켓 시위나 거리에서 지나가는 시민분들을 알 수 있게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고 트럼프는 멈춰야 된다 이런 말들이나 그리고 트럼프는 탄핵돼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좀 낼 계획이고요. 네.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는 이제 11월 7일에 트럼프가 방한을 하니까 그때까지 계속 미 대사관 앞이나 아니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에서 트럼프 방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트럼프는 전쟁 위기를 그만 멈춰라 이런 좀 얘기들로 그리고 대북 제재도 멈추고 북이랑 대화 좀 하자 이런 얘기들로 좀 시위도 열고 퍼포먼스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시위하면서 시민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네, 먼저 저희 백악관 앞에서 네. 이제 시위를 했었는데요. 일단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반응이 좀 좋더라고요. 트럼프 탄핵 관련된 피켓을 보면은 본인도 동의한다. 열심히 해라. 그리고 같이 사진 찍어도 되냐. 그리고 미국 시민이 직접 그 피켓 들고 사진 본인이 찍기도 하고
좀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트럼프에 대한 그 감정이 이 미국인들도 많이 좋지는 않구나. 그리고 전쟁이 나면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더 많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외신 브리핑이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김대비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찾은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겠다고 경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수소폭탄 실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외신 브리핑에서는 수소폭탄 실험을 하게 되면 발생할 일들을 분석한 워싱턴 익자미너 탐 로건의 기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태평양 상공에서의 북한 수소폭탄 실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최근 몇 주간 북한 관리들은 바로 그러한 시험에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해왔다고 워싱턴 익자미너는 전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한 관리는 화요일 기자회견에서 만일 김정은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가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익자미너는 태평양 상공에서의 북한 수소폭탄 실험 위협이 두 가지 다른 요인들 때문에 가중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김정은은 최근 북한의 핵실험 시설에서 일어난 터널 붕괴로 구겨진 체면을 세우기 위해서 대기 핵실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참고로 이번 주에 아사히를 비롯해서 많은 외신들은 핵실험장인 지하갱도에서 대규모 붕괴 사고가 일어나 200여 명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둘째는 다음 주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 시기에 맞춰 김정은 특유의 공격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김정은이 행동을 개시한다면 미국은 그대로 앉아서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에 미국은 어떻게 대처할까요? 탄두가 실제로 폭발했느냐 안 했느냐에 상관없이 핵폭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 실험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상당히 진전시킬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1957년 소련의 경우 매 실험으로 실제 능력에 가까이 가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 정책 이반자들은 미사일 격추 시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북한이 태평양 상공에서 핵탄두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폭파시킨다면 즉시 전례 없는 위기 상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런 실험은 국제사회로 하여금 북한이 핵무기 능력을 달성했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의 북한 해상 봉쇄를 주장했는데요. 이런 해상 봉쇄는 물리적, 심리적으로 김정은 정권을 압박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유엔에서 미국은 봉쇄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한반도 주둔 미군을 대규모 증대시키고 김정은 정권을 돕고 있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광범위한 제재를 도입하겠다는 경고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 정부의 전략적 계산을 변경시키려는 것이 목적인데요. 현재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능력을 완성하고 미국은 중국의 지역 주도권을 받아들이는 현상 유지 상태를 지켜낼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낙관론을 가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이 태평양 위로 핵탄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다면 미국은 이를 격추시키고 북한에 대한 해상 봉쇄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워싱턴 익자미너의 주장입니다. 다음은 트럼프 방한 반대를 보도한 워싱턴 포스트 기사에 대한 브리핑입니다. 미국의 유력 언론 워싱턴 포스트가 4일 토요일에 있었던 트럼프 방한 반대와 찬성 시위를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던 시민들의 발언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청소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37세의 홍재범 씨의 발언인데요. 나는 전쟁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위하러 왔다. 전쟁이 나면 우리 모두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반 트럼프 시위대가 No Trump, No War로 불리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오후 4시에 모였고
래퍼와 같이 춤도 추고 연설을 듣는 동안 페이스 페인팅을 하는 등 무겁지만은 않았던 현장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또한 나치 유니폼을 입은 트럼프 대통령 포스터가 많이 배포되었는데 이것은 북한에 대한 침략을 준비하는 트럼프를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시위대는 우리는 트럼프를 싫어해, 우리는 평화와 평등을 사랑해 라고 노래 불렀다고도 합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시위 참가자들은 한국인들은 충돌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길 원했다면서 다른 시민 2명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32세 행동가 유성현 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원한다. 한반도의 많은 문제들이 트럼프에 달려있다는 것을 트럼프가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학생들과 같이 시위에 참여한 49세 교사인 김현아 씨는 미국 시민들이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전쟁은 비극을 가져온다라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여론조사에서 75% 이상의 한국인들이 트럼프를 반대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위험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방한 반대 시위를 워싱턴 포스트에서 보도한 것은 이것이 그만큼 큰 이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정책에 관련해 신중히 발언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외신 브리핑 김대비 기자였습니다.